독서 비문학에서 가장 제대로 학습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를 통해 지문에 어떤 내용을 찾아야 하는지 또는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능동적으로 논리적, 필연적인 문제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적 이해는요, 지문의 구체적인 거야, 포괄적인 걸 묻는 거야. 구체적인 걸 묻는 거라 그랬죠. 관점은 뭡니까? 대상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시각을 우리는 사전적으로 봤을 때 관점이라고 하죠. 자, 논리적 사고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그 문장이나 글의 일부분을 토대로도 이 전제, 이유, 근거, 결론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례가 나왔다 하면 그 표현을 지문과 똑같이 한다, 다르게 한다라고 묻는다면 다르게 한다는 건 매우 높아요. 관점이나 개념을 나열, 비교하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실제되고 있습니다. 긍정형 문제, 뭐뭐 하는 것이 있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긍정형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문장이 축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목 중심 의도 찾기, 사실적 이해하기, 응용 적용하기, 추리 추론 유형,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 그리고 외적 증거 사고하기, 마지막 비판적 사고하기, 순서는 랜덤, 섞어서 7가지 정도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들어가며, 그리고 해당 유형에 대한 스문 진실, 그리고 발문, 그리고 발문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순서, 그리고 팁과 특급 비책까지 모조리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하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으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능 독서 비문학에서 가장 제대로 학습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유형이 몇 개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7개라는 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7개 유형에 대해서 이번 강에서 모두 살펴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그 이전에 유형별 풀이법 이전에 우리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그러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및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요,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발문 확인을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발문 확인이라는 것은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나치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계속 선지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죠? 지문에서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발문 매우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자세로 선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죠? 자, 선지. 앞에서 얘는 지문에서 설명했고, 이번에는 선지입니다. 자, 선지에서 뭐를 묻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둘 다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죠? 선지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지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분명 나는 지문을 잘 독해한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릴 경우 선지에서 묻는 게 뭔지를 평가원의 입장에서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문제를 한 번에 풀어냈는데 정확도가 내가 연습 문제 풀 때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찾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선지와 지문 사이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지에서 묻는 거를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지문을 보든 선지를 보든 정답을 유추하는 게 훨씬 시간 절약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가 지금 봤을 때 선지를 판단할 때 선지에서 묻는 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지. 즉, 이유는 뭐냐면 선지를 통해 지문에 어떤 내용을 찾아야 하는지 또는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능동적으로 논리적, 필연적인 문제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뒤로는 이제 이것만 기본 바탕이 된다면 유형별 풀이법 배우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유형별 풀이법은 생각보다 막 어렵다,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돼요. 왜? 단순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문제가 어느 유형인지 속하는지만 판단해야 되잖아. 7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유형별로 문두의 예시도 정해져 있어요. 평가원은 구조, 짜여진 구조 틀 내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유형별 풀이법은 엄청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시그널이자 동시에 이제 정형화된 패턴의 대명사,
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7개의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 순서대로 원래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원하시면 읽어드리고 원하지 않으시면 안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일단은 7개를 읽어만 줄까요? 적어줄까요? 네, 읽어만 드리도록 할게요. 내 속에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세부 정보 파악하기, 사실적 이해고요. 두 번째, 추리, 추론 유형으로서 뭔가 추리와 추론을 요구하는 이 내용 복잡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제목 중심 의도 찾기. 그리고 네 번째, 글의 설명 방식을 찾는 논지 전개 방식 묻는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 보기 등과 같은 거를 활용한 외적 증거 활용하기, 사고하기.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너희들의 thinking. 근데 비교, 비판하는 비판적 사고하기. 마지막 7번째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적. 응용, 적용하기. 약간 그런 느낌 드시죠? 이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문제들을 지금부터 살필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유형에 대한 설명과 그 유형에 대한 내가 분석한 진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푸는데, 그리고 팁이 있을까요? 아니면 특급 비책이 있을까요? 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